지금부터 보호무역 재개발의 재산권, 생존권, 쟁취 집회를 지난번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년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으면 석사증을 받고 졸업을 하고 사회 초년생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일군 재산을 비합리적으로 반송하기 없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급여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출근을 하니까 공급을 50% 미만으로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예 그러십시오 하고 근무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철거민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철거민 제가 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잘 살고 있던 집에서 방과 기아로 공상을 주면서 딴 데로 가라고 해서 안 가면은 강제 철거하니까 그래서 철거민입니다. 그리고 이 철거민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신문지사에서 오르내리던 그 철거민과 요즘 철거민은 많이 성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철거민이 아닙니다. 예전 군사정권 시절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 경제권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속히 빠른 경제 개발과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띈 법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 관련 법입니다. 주인이 불분명하거나 아니면은 종적을 알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지주들이 꽤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진척시키기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빨리 대한민국 국경이 도져서 빨리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인권, 기본권 이런 거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개발도상국 시절에 미국에서 식량부상 원조로 제공하던 옥수수가루, 밀가루를 국민에 배급하는 그런 시대의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젊은이들 중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 것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전에는 피해로 480도에 의한 잉여 농산물 옥수수가루, 밀가루를 원조 받아갖고 생활하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으로 옥수수빵을 주고 이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만화에서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인정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그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들 아래 70년 넘게 소수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국민을 무시하고 또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딱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대장동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살던 주민들의 가치는 땅바닥으로 떨어뜨려놓고 거기에 업자가 짓게 되면은 엄청난 부의 이득이 생기는데 이것이 국고로 간수가 되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엉뚱한 인간들이 와서 쪽쪽쪽 빨대를 꼴고 말아먹는 이런 부동산 비리의 총본산이 바로 대장동 사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비리와 음모술수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물론 풀싸봐야 알겠지만은 이 정도로 교모하고 엄청난 이득권이 뒤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행정가나 차마 손을 못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끓으면서 오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 역시 4년 전, 5년 전 이 개발과 후가 갈등에는 왜 이리 그렇게 길거리에서 뽑을까라고 하면서 다른 대책위가 취하는 현장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당하다 보니 이거는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도 땅을 파고 나올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모은다는 뜻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은 내 부모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내 동료와 내 친구가 나를 포함해서 평생을 70, 80, 평생을 모아서 현재의 자기 재산을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발이라면서 이사 좀 받아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값은 쳐줘야 되겠죠. 100원짜리는 100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100원짜리를 40원만 주면서 이사 말합니다. 여기에서 금액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100원, 40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억짜리를 2억만 주고 이사 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5억짜리는 내주겠지만 2억짜리는 월세 집객에 더 되겠습니까? 국민이 성실하게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의 우리를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벌리는 것이 현재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의를 하면서 선거할 때는 열심히 떠듭니다. 당선되고 나면 국민이 다 있습니다. 무슨 주인입니까? 주인을 이렇게 반도 안 되는 돈을 줘놓고 쫓아내놓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주인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제가 지금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 국민 여러분,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성북구입니다. 그리고 이 성북구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구민이, 우리가 이렇게 피해받는 구민이 제일 많은 곳 역시 성북구입니다. 그런데 성북구 이승로 구청장은 일 잘한다고 자화자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열린 구청장실이라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자기 홍보하는데 열내고 있죠. 그리고 전부 동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구청장이 무슨 가서 도로에 열선을 깔아주고 무슨 청소하는데 그 용역을 주고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해놓고 자기가 하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장 분산하는 내용도 들어보니 1년에 5번 해놓고 잘했다고 또 내년에 또 한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성북구청장을 성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중적인 업무 세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모 성북구청장은 보문오구역 사업 시행 허가내준 당일날 보문동 사무소에서 열린 보문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설명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에서 자기가 재개발을 찬성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한테 맞아 죽을 것이고 또한 반대한다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한테 맞아 죽어서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사인을 해놓고 이게 올바른 행정가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7기 민선이었습니다. 그래서 7기 처음 하니까 횡설수설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해를 했으면 안 됐습니다. 몽둥이로 해치를 때리는 한테도 정신이 바짝 들도록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데 국민 유권자 아이들을 우습게 하는 풍조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8기 하는 도중에는 이제는 좀 뭔가 7기 때 해봤으니까 좀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8기 때도 합법적인, 아니 세상에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주에서 집을 세다고 해서 비켜줬는데 1억짜리를 4천만원 주면서 비켜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비켜주겠습니까? 1억짜리 놈들에서 100원짜리를 얻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래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의 재개발은 어떻게 된 게 자기 재산을 반 이상 내놔야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대부분 국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재개발만 다루면 난리가 나니까 모아준다기니 그쪽 다루던지 배떡 같은 소리를 다 붙여주지만 그것이 결국엔 재개발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보호사용관련법은 대한민국에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개발하고 입주하면 뭐합니까? 내가 가진 땅이 똥값이기 때문에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지서를 받게 되죠. 내 땅 똥값 된 만큼 추가 분담 고지서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평짜리 집이 평당 1,000만원에서 2억 5천입니다. 분양가는 13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조합원 받아주고 당첨된 아파트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이게 개발입니까? 꿈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리죠. 일본에서는 개발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살던 원주민 90% 이상이 입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곳에서 살던 원주민이 15% 입주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개발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그렇게 알고 있죠. 개발을 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국민이나 또 그곳에 새로 입주하는 국민이나 모두가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살던 국민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거지가 돼서 쫓겨내야 되고, 새로 들어오는 국민은 듣보자, 어디에서 보고 듣지도 못하던 사람이 와서 그 동네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을 챙겨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찌 개발입니까? 투기지.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투기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기공화국의 단점이 무엇이냐 이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 집에서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받는 봉급으로 몇 년을 모아야 17억짜리 집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깡으로 모아야 되는데 살면서 생활비 쓰지요.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키우죠. 이래서 대한민국의 자녀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또 장려한다고 장려금을 준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배치를 다 하죠.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한테 있는 그대로 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넘겨주려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계속 가다 보면 없는 국민만 늘어나고 예전처럼 중산층이 많아야 되는데 중산층은 싹 없어지고 돈 굉장히 많은 부자이거나 돈이 굉장히 없는 보통 사람이거나 양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돈이 많은 부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런 돈 없는 보통 사람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대한 관심을 요청하면서 이 집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윤석열 구청장은